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심입니다. 오늘 2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그쵸? 주봉으로 보면 윗꼬리를 달았네요.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 6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첫 조정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얘가 다음 주부터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정도는 음봉을 그릴 수 있어도 화요일부터는 양봉으로 다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기 고점이 완성이 됐죠. 단기 고점이 완성이 되고, 물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단기 고점이고 여기도 이제 단기 고점인데, 이제 단기 고점이 완성이 됐으면은 뭐 하락 추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살짝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전고점 여기 부분, 그쵸? 21선도 올라올 거고, 그쵸? 그러면 여기 어디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전에는 다 팔고 있었는데 코스닥은 계속 매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코스닥도 막판에는 좀 매수를 했네요. 참 신기한 게 이 외국인의 어떤 매수 매도로 지수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볼 때마다 신기해요. 볼 때마다. 그리고 코스피도 오전에는 팔다가 오후에는 이제 매수로 전환이 돼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더라도 지금 약간 뭐 그냥 기간 조정하는 거죠. 기간 조정하는 거고, 오늘도 거래량이 살짝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살짝 떨어졌다가 반등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락 추세를 예견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약간 기간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삼성전자도 보면 이제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이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일단 전고점을 깼다가 다시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지지를 한 거예요. 요거는 그쵸? 지지를 한 건데 다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지가 여기 있겠죠? 저항이 지금 여기일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지수가 그런 거 보니까. 하이닉스는 뭐, 그쵸.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여기 저항대를 쉽게 뚫지 못하고 어떤 지지부진한 이런 박스권을 그려준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차전지 소재주들이 빡세게 상승하다가 드디어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쵸? 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첨보도 조정하고 LN도 매도세가 나왔고, 포스코 케미칼이 세게 나왔습니다. 조정이. 이거는 5%나 빠진 거는 굉장히 크게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양봉에 이제 하락 장악형이 나온 거죠. 이게 하락 타스키형인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은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좀 당분간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도 하여튼 뭐 시장은 조금 횡보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전반적으로 조금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은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뭐 하락으로 연결될지 아니면은 이제 상승 후 눌림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상승 후 눌림으로 보는 거죠. 상승 후 눌림으로 보기 때문에 적절한 타점을 만들면 그냥 여지없이 다시 매수를 해야겠죠. 어차피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니까. 자, 오늘도 한번 레리 윌리엄스 책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8장은 읽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별로 뭐 재미도 없고 뭐 굳이 뭐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9장은 한번 읽어볼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단순 오타인 건지 아니면 레리 윌리엄스가 잘못 쓴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시세판으로 읽어내는 단기 매매 포인트. 단기 매매 포인트랍니다. 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포지션으로 큰 가격 흐름을 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큰 포지션으로도 작은 이익을 내서 이제 이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로 계속 왈가왈부를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부분은 남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집중 투자를 할지, 분산 투자를 할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스키장을 친구 따라 오늘 처음 갔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보드를 잘 타겠냐? 스키를 잘 타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친구가 그러겠죠. 우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만약에 친구가 스키를 탄다 그러면 스키나 배워. 아니면 이제 보드를 탄다면 보드나 배워. 근데 친구 여러 명이 있는데 스키를 타는 친구들도 있고 보드를 타는 친구들도 있으면은 뭐 다 배워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시즌, 두 시즌, 세 시즌 이렇게 시즌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스키에 더 흥미가 있는지 보드에 흥미가 있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고, 무엇을 더 잘 타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중 투자하고 분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분산 투자는 디폴트예요. 그냥 시작하면 무조건 분산 투자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분산 투자는. 근데 이제 집중 투자를 할 것이냐, 분산 투자를 할 것이냐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 때가 오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집중 투자할 레벨은 안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고르는 족족 다 올라가면 집중 투자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르는 족족 올라가지 않습니다. 강세장에서는 고르는 족족 올라갈 확률이 꽤나 높아지고요. 약세장에서는 고르는 족족 떨어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대신에 약세장에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이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단기 매매로 이익 내는 방법. 이거를 참, 하여튼 그 제목은 이렇게 써놓고 하여튼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 다름 아닌 시장 추세를 타는 일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쵸? 가치 투자를 하던 성장 투자를 하던 추세 매매를 하던 주가에 추세가 생기지 않으면 아무도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첫째, 추세를 확인하는 일 자체가 예술과 과학의 영역이고 더 나아가 추상예술의 경지를 운운할 만큼 난해한 일이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왔을 때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자, 여기 단기 저점이죠. 여기가 단기 저점이고 이것도 단기 저점이다. 지금 단기 저점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추세는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21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요거는 매수 포인트가 돼요.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수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기까지만 딱 보고 내가 매수할 때 진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네, 진짜 그래요. 진짜로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장난이 아니라. 왜냐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약간 그러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봉 하나가, 얘는 좀 그렇군요.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부분.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단기 저점이고 여기가 단기 저점입니다. 지금 단기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걸로 예를 들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데 여기서 매수하면 과연 이게 갈까? 안 갈까? 진짜 모릅니다. 네, 이걸 안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차트 이렇게 보놓고 야 여기가 매수잖아, 매수 타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 야 다음날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정확한 대답은 반반입니다. 반반. 근데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쌍바닥을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예측하는 거지, 확신하는 일은 아닙니다. 둘째, 추세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알 수 없는 저항감이 이를 망치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중에 손실이 나거나 약간의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매도 신호를 감지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이에요. 자, 이걸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자, 얘 돌파했어요. 제가 이렇게 돌파하면 이 진짜 예쁘게 돌파한 거거든요. 왜냐면 컵 위드 핸들이잖아요. 지금 이 그냥 컵 위드 핸들이잖아요. 거래량도 실리고 진짜 거의 완벽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 했죠? 돌파가 되겠으니까 다음날 올라야 돼, 무조건. 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도 계속 터져줘야 돼요. 그냥 내가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장 상황이나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여기 이 장대 음봉 거래량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다 장악하는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실렸고, 종가가 또 고가로 마감되고, 너무나 예쁜 타이밍이죠. 그냥 종가 매수할 타이밍이죠. 근데 오늘 이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어제 종가에 샀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5% 지금 손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겠죠. 여기 저가를. 이러한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 이게 실전으로 가면. 이게 그림만 볼 때는, 자, 여기서도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이 라인을. 이 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 봉은 절대로 훼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봉 다음에 양봉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전 이틀이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면 양봉이 5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단기 고점일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예술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이고 이제 그따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야, 가겠지 하고 사는 겁니다. 예, 근데 안 가면 그냥 짧게 여기서 손절 라인 잡고 여기서 손절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도 한 4% 손절 라인이 되니까. 그쵸?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너무 커요. 손절 폭이. 그러려면 여기를 손절 잡고 갈 거면 비중을 확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틀간 조정하고 이렇게 양봉 거래량 실리면서 쭉 갔던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죠. 근데 얘도 이날 보면 지금 거의 저가를 깼어, 안 깼어? 18만 4천 원. 500원 차이로 안 깼어요. 그럼 엄청 후달리겠죠, 여기서. 이 종가로 매수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이 변동폭이 크지는 않아서, 크진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니까 포지션을 한번 잡았으면 내가 생각한 손절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한, 웬만하면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야,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해서 미리 팔고 하다 보면 더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오타가 막 나와요. 뭐냐면, 추세 변화를 확인하는 첫 번째 기법은이겠죠. 기법은 제1장에서 설명한 환영 단기고가 저가 개념을 기초로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단기 고점, 단기 저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단기 추세의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린 거죠. 이제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서 단기 고점이 돌파될 때, 단기 고점이 돌파될 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추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 줄 모르겠는데. 그쵸? 자, 다시. 상승 추세에서 상승하면 이제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상승 추세에서, 이게 상승 추세니까, 단기 고점이 돌파될 때, 이게 이제 단기 고점이잖아요. 단기 고점이 돌파될 때 상승세에서 하락세의 추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상한 말이죠?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그리고 가격이 최근 단기 저점을 하회할 때 하락세에서 상승세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완전히 오역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이렇게 단기 저점을 이렇게 하향 돌파하면 여기는 숏 포지션을 잡는 거고요. 여기는 롱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고 여기는 공매도 자리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추세 매매를 할 때. 근데 레리 윌리엄스도 추세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보면은 여기서 얘가 돌파하고 조정을 나오잖아요. 조정을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할 때 이전 고점을 돌파 못하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는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림은 상승 추세의 변화. 이렇게 하면은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는 거죠. 그쵸? 가속화되는데 다시 이 단기 고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레리 윌리엄스가 잘못 썼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좀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오타가 또 나와요. 참 오타가 이렇게 많은 책은 처음인 것 같아. 그쵸? 이렇게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숨은 스매시형이에요. 하향 돌파했는데 그 하향 돌파봉에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세 변화 지표로서의 변곡점. 일반적으로 하락장에서 단기 고점 중 하나에서 일어난 돌파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확실한 지표가 있다. 여기서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이잖아요.
이렇게 돌파하면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지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100% 오역한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단기 고점이나 단기 저점이 돌파되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대요. 상승장에서 저점이 하향 돌파될 때 저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예, 하여튼 고점이나 저점이 돌파되는 방식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림 9-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점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신고점이 형성된 경우다. 이거예요. 요거 9-2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상승하면 여기가 돌파되면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그리고 이게 하락 추세였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블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바닥을.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오타를 치네요. 구점이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에서와 같이 고점이 하락 이후에 요것도 여기서 오타 나왔어요. B가 이거거든요. 근데 B를 여기다 적어놨더라고. 아니면은 이 글을 잘못 썼던가. 자, 같이 고점 하락 이후에 저점이 형성이 되고, 자, 이거를 그려봅시다. 고점 하락 이후에 저점이 형성이 되고, 이후 가격이 상승하며 이전 고점보다 낮은 지점에 이렇게 해서 낮은 고점에 단기 고점이 형성된 경우죠. 이때 다시 이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공매도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 이 얘기를 보면 이때 다시 저점을 하향 돌파한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니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기는 하나 신고점이 가려면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예.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꺾이죠. 예. 그래서 여기 꺾일 때 여기도 공매도 타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B 그림을 보면 완전 다른 얘기죠.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단기 고점이 형성되고 신저점을 만든 다음에 단기 저점 만들고 다시 단기 고점을 만들었는데 이전 단기 고점보다 낮은 상태에서 이 단기 저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세로의 추세 전환은 다음 두 가지 패턴 가운데 하나이다. 상승 고점이 에서 하락해. 자, 이것도 그려봅시다. 상승 고점이 하락해 신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저점 상승이 이뤄진 이후 양 저점 사이에 단기 고점이 상향 돌파된다. 아이씨, 말이 너무 어렵네. 말이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상승 고점에서 가격이 하락해 신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거나 A 아니면 저점 상승이 이루어진 이후 양저점. 이거를 얘기하나? 예, 단기 고점이 여기를 돌파된다. 이때 A 패턴이 실제 추세 전환을 더 잘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휩쏘거든요. 예, 요런 식으로 할 때 훨씬 더 이게 요 모양보다 이 모양이 훨씬 더 강력하게 추세 전환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럼 이것도 더 강력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좀 오역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확실하고요. 다음 그림이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 게 어떤가요? 좀 크게 볼까요?
크게 보게 되면, 그쵸? 이렇게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거고요. 다시 여기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 매수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반등했는데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여기를 하향 돌파할 때 여기서 매도한다는 거예요. 공매도.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손절을 하는 거고요. 그쵸? 요런 게 하나 보이고 또 하나 나오거든요. 요렇게. 똑같아요. 쌍바닥 돌파하면은 매수하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매도 자리가 되고 여기도 쌍바닥 돌파하면 매수고 그쵸. 여기도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전 저점을 하회할 때 매도하는 거고 간단합니다. 이 타법만 잘 하시면 돼요. 이 타법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쌍바닥 쌍봉을 그 잘 이용하라는 거죠. 여기서도 요거요. 요거 여기 돌파됐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고점을 형성을 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를 깨면은 여기서 매도해라. 숏 포지션을 잡는다던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타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나와요. 셀 수 없이. 그쵸? 돌파. 여기서 매수.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뭐 이게 이제 꼭 그 수익을 뭐 추세가 막 엄청나게 살아서 가는 건 아니니까. 자, 요거 보면 어떤가요? 자, 여기 그쵸? 단기 고점이 낮아지고 만들어진 단기 저점을 하향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공매도인데 실제로 떨어진 게 얼마 안 돼요. 그쵸? 뭐 여기서 공매도 했다고 꼭 성공 할인하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신저점이 계속 낮아졌어요. 그쵸?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떤 패턴인가요? 요 패턴이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면 매수해라. 이 타점. 매수해라. 이렇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실제로 할 때는 맞나? 틀리나?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샀는데 안 가. 그러면 당연히 손절이지. 만약에 이거를 확인해갖고 자, 고점 돌파가 정확하게 이 봉에서 나타났어요. 이거 6%짜리 봉이에요. 그쵸? 그러면 6%짜리 봉이니까 우리는 장중에 이 돌파하는 순간에 사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돌파하는 순간에 살려면 그걸 막 쳐다보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니까 그냥 종가 베팅하면 됩니다. 종가. 한 2시 반 이후에 사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샀으면 당연히 손절 라인은 그냥 이 봉에 이런 돌파봉은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봉의 저가를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하갖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쉴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위험할 뻔했네요. 근데 다시 양봉 바로 나오고 이렇게 가네요. 그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단기 변곡점이니까 얘 매수 타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 투자를 할 때 그냥 계잡주 있잖아요. 테마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그냥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시가총액이 얘 얼마야? 시가총액이 얼마지? 시가총액이 얼마야? 4조 7천억. 이런 걸로 해도 수익률이 얼마든지 나와요. 얼마든지 나옵니다. 괜히 이상한 잡주 그런 데 가서 보지 말아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컨트롤 안 되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삼중 바닥을 그렸잖아요. 여기 돌파. 그쵸? 이봉이 매수네요. 이봉이 매수인데 12%짜리 봉이에요. 그러면 이거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는 6% 했는데 얘는 12%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낮춰서 들어가면 되죠. 손절 라인, 손절폭이 크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가야 된다. 그쵸? 이봉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봉을 웬만해서는. 돌파봉. 돌파봉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봉입니다. 여기서도 돌파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개 봉에서. 그쵸? 이 두 개 봉은 건드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얼마 상승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기 와서 건드리면 이 봉을 건드린다, 이렇게 건드린다는 거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주가는 이제 폭락으로 가는 뭐 수순밖에 안 남았죠. 자, 여기서도 나오죠.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돌파. 그쵸? 여기서 예쁘게 돌파가 됐네요. 이 봉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두 개 봉은. 그쵸? 이렇게 상승이 나왔네요. 자, 요거를 잘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샀는데 갈까 안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알 수가 없어. 당시에는. 가는지 안 가는지는 나중에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안 가면 그냥 손절하면 되고 가면은 땡큐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